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들이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은 45명입니다. 초선의원 25분, 재선의원 16분, 삼선의원이 4분입니다. 20대 1명, 30대 2명이 입성해 보다 젊은 도의회가 됐습니다. 여성의원도 8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직업군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각계각층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정 슬로건은 전국 공모 절차 등을 통해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로 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제주, 누구라도 와서 뜻을 펴고 경제적 성취는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돌과 바람이 화선회투해서 자강불패의 도전 정신과 기쁨과 슬픔을 이웃과 함께 보태고 나누는 순으름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 슬로건과 의정 방침에 맞춰 힘차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0일 동안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1차 추경, 인사청문회, 태풍 내습에 따른 현장 점검,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구성, 2차례에 걸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설 정책협의회 운영,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2021년도 결산 승인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그동안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일본 원전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대응 촉구와 강정마을 주민 사면 복권 등을 건의했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을 표명했으며 인구 70만 시대에 맞춘 인프라 구축, 4.3 수용인 재심, 에이펙 정상회의 제지 유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굵직굵직한 안건과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여 그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45분이 모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여러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국민의 기대만큼에는 못 미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취임해서 첫 인터뷰라든가 기자분들하고 이 대화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저희 입장을 알린 바가 있는데, 같은 당이라고 해서 어영부영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해서도 선거 공신의 공공행상에 따른 인사를 좀 지양해라, 지양해야 된다고 이제 본회의에서 촉구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사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나름의 어떤 강한 또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임명권자는 지사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력으로 의회가 그걸 강제할 수단은 없고요. 하지만 의회는 나름대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질적 권한이 부족으로 인한 한계도 있지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 젊은 의원님들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이제 교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한 100일 동안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기대한 것 이상의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이라든가 각종 그 상임위 회의에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현안에 대한 질의나 질문 등을 통해서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도 촉구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초선위원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의정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연구 모임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 의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이제 초선위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들도 이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제가 사실은 평상시에 이제 바쁘다는 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누가 이제 바쁘냐 물으면 차마 이제 바쁘다는 말은 쓰지 못하겠고 참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난다고 하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정과 의회가 그래도 협치해서 도민들한테 어쨌든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상설정책협의회의 가동,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현안들이 있지만 과거 11대 의회, 또 10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상당히 매끄럽지 못해서 도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지적이 컸는데, 다소간의 집행부의 방향과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을 도민들에게 보여줬던 것,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취임하고 나서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의회는 이제 45명의 의원이 있고 의장은 이제 의회를 대표하는 것일 뿐이지 의회의 의사를 의장이 독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의원님들 간에 이제 공감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장관 청문회도 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청문회가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제주도 역시도 청문회는 청문회고 또 지사의 임명권은 임명권대로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천되어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임명하기 이전에 추천해지는 과정에 얼마나 이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적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청문회 역시도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도덕성 평가와 그다음에 역량 평가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의원 출신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면 좀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의원님이 그분들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설로 그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책임을 내던질 만큼 그런 의원님은 안 계시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뭡니까 이제 청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적격 판단이 되면 이제 그 분에 대한 그 청문 대상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어떤 그런 이제 다른 이유로 적격 판단이 된 것처럼 이제 일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의원 출신이 또 청문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청문회에 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모두가 노력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청문 요청안이 오면 그 관련 자료를 받습니다만 우리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청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일부러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지 않거나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하지 않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적에 따른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이
뭐 그래도 이제 뭐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사안과 뭐 상황과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나름의 이제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의장이라고 해서 뭐 그것을 결과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청문특위에서 나름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고민 끝에 결론에 이제 이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과 증액은 사실은 뭐 불가피합니다. 뭐 원안동이라는 건 뭐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제 있는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데 반영이 안 됐거나 한 것은 의회가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증액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증액 규모나 이 감액 규모라는 거에 저는 그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가 증액을 하게 되면 상당수는 사실 뭐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증액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게 읍면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저는 봅니다. 그게 딱 그 사업명 자체가 뭐 무슨 뭐 코로나19다 뭐 민생이다 무슨 뭡니까 뭐 경제다 이런 게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주민과 밀접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들이 증액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제주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증액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스스로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묻지마식 증액 이런 것들은 지양하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저 역시도 그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요 보직에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집행부하고의 어떤 그 논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가 되더라도 받지 않도록 물밑에서 조율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물론 이제 오영훈 지사께서는 이제 1%까지 1%입니까? 1%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죠. 그런데 당초 주민참여예산 제도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주민들이 스스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 결국은 지금은 나눠먹기식이 돼버렸어요. 그 마을 간에 거의 특히나 이제 처음의 의도는 어떤 민경 예산이라든가 뭐 민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지역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사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체에 대한 사실은 정비나 이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의회에서 증액하는 거는 아까 읍면동 예산 얘기했지만 읍면동 플러스 사실은 1차 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게 무슨 뭐 특정 개인의 어떤 요구라든가 특정 몇몇 단체의 요구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해당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해도 예산 편성이 잘 안 돼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약간 서운해할 수도 있고 관련 단체에서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언급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중이 10%가 넘는데 이건 상당히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차 산업하고 이제 3차 산업 특히나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제주 경제의 가장 구조적 문제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산업구조의 재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고요. 이건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친환경 농업하면서 청정 제주 자연을 뭐 활용한 뭐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하지만 이건 희망 고문입니다. 사실 지금 가뜩이나 뭡니까 이제 기후 위기까지 특히나 이제 평균 기온이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전라남도 남해안 지역의 월동 채소류가 재배되기 시작하면 사실 제주도 밭농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농업 비중을 줄이고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산업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뭐 데이터 산업도 일 수도 있고 뭐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뭐 IT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저는 지사께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용기 있는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권한 이양을 받아왔지만 실제
실제 뭐 어떤 게 제대로 우리 제주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7단계 이제 제도 개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권한다운 권한을 받아온 거는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사실은 포괄적 권한 이야기라는 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포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겠죠,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더 논리를 개발하고 지사든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든 의회든 또 도민사회든 좀 단일한 어떤 목소리, 힘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게 뭐니까 무 자르듯이 이게 무슨 개발과 보존이 꼭 대립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존 가치를, 그러니까 이게 환경 가치를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최소한의 어떤 필요한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도정 질문하면서도 약간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국제자유도시 관련 문제인데,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뭐 지속 가능한 제주하고 국제자유도시하고 이거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생존 전략이고 발전 전략인 것이지, 그러면 국제자유도시를 하지 말자고 하면은 그러면 뭐 자본과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다니게 못하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하나의 어떤 우리 어떤 뭡니까? 전략과 이제 어떤 뭐 이런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한다고 보이는 것이고, 그거하고 지속 가능한 거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개발과 보존 역시 무조건 할게면 무조건 하지 말자, 무조건 하자,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충분히 제한적으로 합의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때 그때도 사실은 제주도만 특별하게 이제 권한이양을 하자, 자치권을 확대하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주도에서 실험을 통해서 전국화하자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17개 시도에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타 시도가 지금 제주가 갖고 있는 권한 정도를 타 시도에까지 주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고도의 자치 권한을 특별하게 제주도가 우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고도의 자치권이 또 전국 각 시도에 다 균등하게 이제 권한이 이양되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게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방향성은 동의하는데 한 가지 권한을 가져오기도 힘든데,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필요한 헌법이라도 개정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건데, 그 과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 가야 할 길은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